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여러분들 피곤하죠? 좋아. 아이고. 저녁들은 다 먹었어요? 소리가 안 들리나? 그럼 언제 몇 시에 시켜? 11시 넘으면 끝나지. 11시에 시키면 돼. 10시 반에. 지금 내 마이크 쓰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더 괜찮나요? 안 똑같나? 나한테 말했나? 잘 모르나 보다. 자, 그럼 봅시다. 인우도 잘 보고 있죠? 현종이는? 현종이 어디서 현종이? 그래. 좋아. 현종이 어디서 현종이? 채연아, 현종이 잡아오세요. 자, 보자. 자, 앞서까지 그 딜세더 반응 개요하고 그 다음 뭘 했었냐면 이 딜셀더 반응이 잘 진행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다인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얘기로 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뭔 얘기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다이노 파일이 반응을 더 잘하느냐. 자, 한번 보시면 세 번째는 어머야, 바로 여기서 딜셀더 반응이 잘 진행되는 다이애노 파일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노 파일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딜셀더 반응이 잘 진행되는 다이노 파일로는 어떤 얘들이 있느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우선 요렇게 우선 왁부를 그려놓고, 이렇게 왁구를 좀 그려놓고, 자, 어쨌건 다이노 파일이니까 파이 그래프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다이노 파일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EWG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EWG라고 하는 게 전자를 끌어내는 그런 속성의 화합물들인데, 그게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나, 요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딜셀더 반응이 잘 진행되는 그 뭐냐면은 다이노 파일들의 기본적인 예시들입니다. 우씨, 현종이 어디 갔어, 현종이? 얘들아, 현종이 잡아오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런 작용기 혹은 요런 작용기, 이런 작용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죠. 이 카보닐 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카보닐 그룹과 관련된 반응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보다 중요하다. 그럼 이것도 카보닐 그룹이다. 그리고 물론 이런 거는 이제 나이트릴 그룹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여하튼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놈들보다는 이런 놈들이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전자 끌게 EWG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게 다 이제 EWG라고, 전자를 끌어낸다고.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이제 전자를 끌어내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첫 번째는 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이 있는 거죠. 산소, 질소. 그래서 절 보시면 이 다이노 파일은 우선 첫 번째 EWG가 항상 보통 나타나요. 그 EWG가 보통 나타나는 방식이 첫 번째,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산소, 질소처럼 이런 것들이 그 EWG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네들이 EWG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공명구조적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공명구조적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하다. 이걸로 EWG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이거니까,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이거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왁구를 그려봐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다가 파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작용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 작용기를 카보닐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카보닐 그룹을 기준으로 주변 탄소들의 위치를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카보닐 그룹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는 탄소를 알파 자리라고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도 아주 내가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살짝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자리 옆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타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가 더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계속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그 옆자리를 알파, 그다음 베타, 델타 계속 부르면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카보닐 그룹 자리 기준으로 베타 자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다. 그걸 뭐로 설명하냐면 공명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공명구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생략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수소가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달려 있는 채로 이 자리가 베타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 전하가 플러스인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EWG가 전자를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얘가 전김성도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공명구조를 통해 이 카보닐 그룹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파이그룹 전자가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명구조의 일부가 이렇게 베타 자리의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베타 자리가 델타 플러스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김성도 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보닐 그룹 같은 EWG가 달려있게 되면 이중결합의 베타 자리가 델타 플러스가 아주 크게 발전하게 돼요. 그걸 이렇게 공명구조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명구조를 통해 EWG가 베타 자리를 플러스로 만든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설명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다이애노 파일의 특징은 두 번째,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다이애노 파일은 항상 컨주게이티드 되어 있어요. 항상 컨주게이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EWG가 붙어 있어도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이걸 컨주게이션 돼 있다고 하죠. 여기서도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삼중결합이긴 하지만 이중결합, 단일결합, 삼중결합이 또한 번갈아 나타나죠. 이 또한 뭐다? 컨주게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다이애노 파일에서는 EWG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EWG가 사실은 필수는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EWG가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지 EWG가 없어도 딜셀더는 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필수적이에요. 저 다이애노 파일은 반드시 스스로가 컨주게이션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EWG가 아닌 전혀 전자를 끌지 않게 생긴 녀석도 그냥 컨주게이션만 되어 있으면 다이애노 파일로 작동하는 딜셀더 반응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다이애노 파일의 중요한 조건 스스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는 약간 실제적으로 부차적인 거고 이게 필수적인 거다. 그럼 다시 한번 다인과 다이애노 파일을 살펴봐요. 다인에서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S시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S시스. 그런데 그 S시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 다인도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컨주게이션이 나타나죠.
오케이? 그런데 이 다이노 파일도 실제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이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딜셀더 반응은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는 두 분자 사이에 묘한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딜셀더 반응이 이런 조건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반응 기억했고요. 그 다음 뭘 해봐야 될까? 뭘 해봐야 될까? 자, 이거 줄게요. 예, 지금 나인? 자,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볼 주제는 바로 엔도 엑소라는 말입니다. 엔도 엑소. 자, 이는 뭐냐면 사실은 엔도 엑소라는 말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딜셀더 때문에 만들어진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어떤 입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인데 이게 이제 곧 앞으로 다루게 될 딜셀더 반응의 입체 구조를 표현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엔도와 엑소란 말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뭐냐면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에서 어떤 치환기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엔도다, 엑소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럼 우선 여러분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 뭐예요? 자, 말뜻 자체로 놓고 보자면 여기에 있는 바이는 두 개, 사이클로는 고리잖아요. 바로 고리가 두 개인 시스템을 바로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사이클로 알케인 할 때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 이 딜셀더 반응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뭐 기억이 안 날까봐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일러 기하학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러나? 하여튼 뭐. 자,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점 두 개를 기준으로 이 점 두 개를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브릿지드 헤드라고 해요. 기하학적 말로 브릿지드 헤드.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은 이렇게 브릿지 헤드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릿지 헤드를 연결하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는 걸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러 기하학적으로다가 이 한 두 점을 기준으로 두 점을 하나, 둘, 세 개의 결합선으로 연결한 거. 이런 걸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각각의 결합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arm이라고 합니다. arm, 팔. 브릿지헤드를 연결하는 결합선을 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arm 1, arm 2, 그다음에 arm 3.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은 저런 식으로 브릿지헤드 두 개에 팔 세 개로 구성된 기하학적 구조물을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기분자에서도 나타나죠. 그 유기분자에서 나타날 때 그때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말이 엔도 엑소란 말입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운다잉. 자, 지우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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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그럼 이 엔도 엑소라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사이클로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봅시다. 짠, 짠, 짠. 아, 이거 안 이뻐. 아, 이거 항상 그릴 때 이 그림 잘 안 나온다니까. 자, 좋아. 뭐 그나마 됐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뭐예요? 요 점하고 요 점이 바로 저기에 있는 브릿지헤드. 브릿지헤드를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다리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를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그 알케인 구조라고 하면 요런 자리를 이제 다리목 탄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탄소가 있고 이게 탄소가 이렇게 다 있으면서 루이스 구조를 이루고 루이스 구조로 표현되는 어떤 유기분자라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다리목 자리가 두 자리고 팔은 몇 개가 있다고 해서 팔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팔 몇 개가 있어? 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팔 하나, 둘, 세 개 중에 한 팔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팔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팔이어도 상관없는데 세 개 중에 어떤 팔 하나 말고는 나머지 팔이 몇 개가 남는 거예요? 두 팔이 남죠? 세 개 중에 하나 말고 두 개 남죠? 세 개 중에 하나 말고 두 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떤 한 팔에, 그 팔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는데 어떤 팔에 어떤 치환기가 달려 있는 거지. 이때 당연히 이 모든 탄소가 지금 sp3 혼성을 할 테니까 이 나름으로다가 이렇게 사면체의 기하 구조는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 탄소를 기준으로 사면체의 기하 구조는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붙어 있는 또 다른 치환기들 보이시죠? 이때 이것에 대해서 얘를 엑소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얘를 엔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치환기가 붙어있는 팔 하나가 선택되면 얘는 됐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1. 아이고, 첫 번째 1.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는 팔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팔을 비교합니다. 자, 이거 설명할 때 진짜 공부 잘하고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진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잘 들어야 돼. 별것도 아닌 건데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잘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선생님 왜 이 팔에만 이게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치환기가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그게 여기 붙어 있건 여기 붙어 있건 여기 붙어 있건 어딘가 붙어 있으면 그거 말고 나머지 두 팔을 비교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딘가 붙어 있는 치환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거 말고 나머지 두 팔을 비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딘가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얘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고 여기 붙어 있으면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여기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요 두 개를 비교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더 긴 팔과 더 짧은 팔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팔이 더 길다 짧다를 화학 구조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팔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얘는 자 다리목자리 말고요. 다리목자리 말고 얘는 이 자리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럼 다리목자리 말고 원자 하나로 다리목자리를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원자 한 개가 있는 거고 이쪽은 원자가 두 개가 다리목자리를 연결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결합 길이 측면에서도 어디가 더 길고 어디가 짧을까요? 요 팔을 제외하고 바로 이쪽이 더 긴 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더 짧은 팔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더 긴 팔과 트랜스 관계의 치환기 위치를 뭐라고? 엑소라고 합니다. 자, 요 자리를 엑소라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더 긴 팔이랑 보세요. 얘는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얘는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죠. 엑소로가 하는 이유는 이 롱거 암과 요 자리가 서로 트랜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엔도는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이 더 긴 팔과 무슨 관계예요? 더 긴 팔과 시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붙어 있는 어떤 치환기들에 대해서는 엑소냐 엔도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실은 뭐가 붙어 있을 수 있냐면 수소라도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에 대해서는 누가 엔도고 누가 엑소일까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엔도 엑소가 없어요. 얘네들은 왜 엔도 엑소가 없냐면 이 팔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팔은 팔 길이가 어때요? 똑같잖아. 탄소 두 개, 탄소 두 개. 그러니까 이쪽 팔하고 이쪽 팔을 더 길다 짧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경우는 여긴 엔도 엑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치환기의 엔도 액수를 구분하려면 그 치환기가 결합한 팔 말고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해서 긴 팔을 찾은 다음 긴 팔과 트랜스 관계에 있는 걸 엑소라고 이름을 부르고 긴 팔과 짧은 위치에 있는 걸 엔도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겠어요? 뭔가 다른 효과가 나타나니까 저렇게 이름을 만들어 부를 거 아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라 이런 말이지. 3. 엑소 위치 치환기가 입체 저항이 더 작아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팔들에도 사실은 뭐가 달려 있겠어요. 이 팔들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다가 수소들이 달려 있을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다가 수소들이 달려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긴 팔일수록 더 많은 수소들이 있을 거고 이 긴 팔에 붙어 있는 더 많은 수소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엔도 녀석하고 요런 식으로 입체 저항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엑소 위치에 있는 애들은 이 긴 팔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랑 정말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입체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엔도다 엑소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입체 저항 효과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더 안정하고 더 불리한 위치가 있어서 이런 말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도하고 엑소를 구분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 딜스 엘더 프로덕트는 항상 이것도 오해할라. 항상이니까 뭐 100% 글쎄요. 100%는 아니라 99.999%. 그럼 시험에 0.001% 나오느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없는 건 아닌데 논문을 뒤져야 겨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딜셀더 반응을 교육하는 교재에는 항상 이렇게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논문 뒤지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교육용으로 가리킨 딜셀더 반응은 항상 이래. 항상 딜셀더 프로덕트는 항상 엔도 프로덕트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원래 자 엔도가 지금 보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 근데 딜셀더 반응이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게 되네. 왜 이렇게 무조건 안 좋은 게 될까요? 그래서 딜셀더 프로덕트는 엑소가 되면 입체 저항이 작아지는데 엑소가 아니라 무조건 엔도가 만들어져요. 왜 입체 저항이 안정한 녀석을 내버려 두고 입체 저항이 큰 녀석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딜셀더 프로덕트의 엔도 프로덕트는 바로 키네틱 프로덕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키네틱 프로덕트 배웠죠?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안정하지는 않을지언정 반응 속도가 빨라서 만들어지는 주생성물을 키네틱 프로덕트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딜셀더 반응에서의 주생성물은 항상 키네틱 프로덕트예요. 딜셀더 반응에서도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억수로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딜셀더 반응은 항상 키네틱 프로덕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키네틱 프로덕트는 반응 속도가 빨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야? 뭐가 안정할 때 반응 속도가 빠른 거야? 키네틱 프로덕트. 바로 전이 상태의 안정화. 이럴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딜셀더 반응에서는 아까 그 딜셀더 반응을 만들어내는 반응물들을 각각 다이인과 다이이노파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이인과 다이노파일이 어떻게 전이 상태를 안정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딜셀더 반응에서는 항상 엔도 프로덕트가 나타나고 그것이 키네틱 프로덕트이며 전이 상태가 안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의 엔도 위치, 엑소 위치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까먹지 말라고 약간 이제 어근 분석을 좀 해드리면 요 엑소라는 말의 뜻은 그 이게 라틴어인가 그리스어인가 어근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럼 당연히 엔도는 어근상 무슨 뜻이겠어요? 안으로 이런 뜻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영어로 왜 그 발열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발열 반응을. 그 발열 반응을 영어로 엑소서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소가 밖으로 이런 뜻이고 서믹이 열이니까 이걸 한자말로 발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 엔도하고 엑소라는 말을 써본 적이 있는 거죠. 흡열을 영어로 엔도서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도서믹, 엑소서믹 저런 식의 말을 쓴다고. 그러면 이게 왜 안으로고 왜 밖으로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체장이 크게 나타난 긴 팔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말려 있다라는 뉘앙스로 엔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긴 팔 기준으로 멀리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는 뜻으로 엑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 아이돌 이름 중에 엑소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아이돌 중에 그 엑소라고 있죠. 지금 뭐 한류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연예인들인데 그 남자 연예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외향적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향적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남자 아이돌이니까 당연히 그 실제 그 개개인들이 실제 성격이 어떻건 관계없이 내향적이 뭐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야 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엔도예요.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아이돌 이름으로 이걸 쓰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잘 들리나? 오케이. 엑소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한 적 있나?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옷에 미쳐 있을 때 어떤 저기 청담동에 있는 옷가게에 갔다가 엑소를 만난 적이 있죠. 당연히 엑소의 누군지는 몰라요. 내 나이 좀 먹으면 이런 아이돌 애들 얼굴이 누군지는 모르거든. 근데 어떻게 만났느냐? 옷가게 갔는데 그럼 어디 시어물거리한 남자애 둘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옆에 이제 가연이랑 그때 가연이 되게 애기 때인데 그래서 아마 이때 엑소가 막 데뷔할라 말라 하면 그때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가게 딱 갔는데 어떤 혀물거리한 남자 키 큰 남자애들이 두 명이 서 있는 거야. 뻘쭘하게.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애들이지?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그냥 보통 일반인 사람이 오더니 그 키 큰 남자애들한테 두 명이었는데 야 여기는 우리 협찬되니까 아무거나 골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저기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뭐 연예인 연습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왜냐면 그 옷가게가 이 구 SM 엔터테인먼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해갖고 이제 그냥 가인이랑 좀 구경하다가 문으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지. 그 옷가게가 그 청담동에서 굉장히 그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옷가게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그 여성들이 그 옷가게 앞에 계단부터 적어도 한 100명 정도가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쫙 여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애들이 이제 나하고 가연이를 본 거지.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고 원래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막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쟤들이 엑소였구나. 그때 참 알았죠. 뭐 하여튼 그렇다. 예. 그래서 엔도, 엑소 기억해 두세요.
자, 됐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기 지운다잉. 지운다. 예.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 해볼게.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하는 거 완전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숙제는 지금 내가 이 반응을 쓸 건데 지금 내가 필기하는 것을 그대로 10번 베끼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써드릴 이 반응식에 딜스엘더 반응의 모든 정답이 들어있어요. 이유를 아직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것만 외워서 그대로 따랐으면 딜스엘더 반응은 다 만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써주는 반응을 반드시 외우시고 그 반응을 토대로 딜스엘더 반응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써드릴 테니까 꼭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우선 딜스엘더 반응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반응입니까? 바로 이렇게 생겨먹은 다이인과 그 다음 이렇게 생겨먹은 다이에노파일 사이의 반응이라고 했죠. 이때 파이 결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반응을 하겠죠? 자, 반응을 하는데 이 딜스엘더 반응은 항상 무슨 프로덕트라고요? 엔도 프로덕트라고 했죠. 엔도 프로덕트. 뭐 너무 이렇게 쓰 이쪽으로 쓰자. 그럼 어쨌거나 딜스엘더 반응은 여기 나타나는 다이인과 여기 있는 다이노 파일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고리형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이렇게 되는 게 결과적입니다. 좀 더 크게 그릴까? 자,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그래서 이게 딜셀더 반응의 결과인데 이때 재밌는 건 이 다이인에 뭐가 붙어 있다고 있어요. 보통 EDG가 붙어 있고 with EDG.
그 다음에 다이애노 파일에는 보통 뭐가 붙어 있고 with EWG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다이앤이 요런 예시가 하나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다이애노 파일 중에서 이런 예시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앤과 다이애노 파일은 굉장히 유명해서 또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다이앤은 사이클로 펜타다이인이라고 하고요. 이 다이애노 파일은 또 굉장히 유명해서 말레이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다이앤과 다이애노 파일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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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 결과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이거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외울 때 약간 이제 주안점은 우선 이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 엔더라고 했죠. 엔더. 자, 엑소가 되느냐? 아, 될 수 있습니다. 0.0000001%의 확률로 엑소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고요. 자, 그럼 항상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이애노 파일에 붙어 있는 이런 카보닐 작용기를 뭐라고 했어요? EWG라고 했죠? 그럼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EWG를 항상 다운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딜셀더 반응은 얘가 반응한 거예요. 즉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된 거고 이놈하고 이놈이 반응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됐을 때 그때 다이애노 파일에 붙어 있는 EWG를 항상 다운 아래쪽으로 그려야 된다. 아래쪽으로.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붙어 있는 이 수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탄소에 카보닐 그룹도 붙어 있고 수소도 붙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서 어떻게 붙어야 되겠어요? EWG가 다운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면 왜? 엔도니까. 그럼 왜 이래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우선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운으로 그리면 나머지 하나를 또 다운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sp3 혼성 탄소가 되는데 그때 둘 다 다운 둘 다 업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하나가 업이면 하나가 다운이 되니까 얘를 다운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업으로 그려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가 다운이면 얘를 업으로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요 모든 구조에서는 항상 시스트랜스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운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얘하고 얘는 서로 트랜스 관계잖아요. 그럼 얘를 다운으로 그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 이 또한 EWG니까 얘가 다운으로 내려갈 때 반대쪽에 있는 건 업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혹은 얘가 다운으로 내려갈 때 얘하고 얘가 시스 관계죠. 시스 관계니까 얘가 다운으로 내려갈 때 너도 다운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거나 딜셀더 반응의 엔도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EWG를 다운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의 시스 트랜스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파이 결합이 위치가 바뀌죠. 파이 결합이 여기 있다가 딜셀더 반응이 되면 여기에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이애노 파일에
수소가 이쪽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 요 이중결합 보세요. 요 이중결합.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 단일결합하고 요 수소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트랜스 관계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트랜스 관계에 있는 녀석은 다운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시스 관계죠. 그럼 시스 관계의 치환기는 이런 식으로 업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누구랑 시스라고요?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요 단일결합하고 얘가 시스라고요. 그러면 요 단일결합하고 시스였던 요 치환기는 업으로 올라서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요 단일결합과 트랜스인 수소는 어떻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 단일결합과 시스 관계에 있는 얘는 업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유고 자시고 이 그림을 외워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있죠. EWG를 다운으로 그리고 시스 트랜스 관계를 유지시켜라. 그 다음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단일결합과 시스면 업으로 그리고 이중결합에 대해서 단일결합과 트랜스면 다운으로 그려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그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게 답이라면 이걸 외운 다음에 EWG가 아래로 내려가 있구나. 그 다음 시스 트랜스가 어쨌거나 보존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중결합에 대해 기존의 이중결합에 대해 단일결합과 시스 관계에 있는 건 업으로 올라갔구나. 이중결합에 대해 단일결합과 트랜스로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외우셔야 문제를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유고 자시고 간에 이 그림을 통으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10번 베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딜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 딜셀도 만든 건 연습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그 질문 있으면은 그 카톡 그 단체 카톡방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